선거법 개정안이 현재와 같은 구도로 상정됐습니다. 정치개혁은 빛이 발했지만 전북은 10석의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고 비례를 통한 추가 의석 확보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취객을 제압하다 다치게 한 구급대원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당 방위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공격이라는 게 배심원과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집단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의 비극이 비료 공장의 탐욕과 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라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향후 재발 방지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산학협력의 성과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산학협력 페스티벌이 전북대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통을 겪었던 선거법 개정안이 현재와 같은 구도로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당초 개혁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 정치권 입장에선 10석의 지역구 의석을 모두 지키게 됐고 상황에 따라선 비례를 통한 추가 의석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4+1 협의체가 줄곧 논의해온 지역구 250석 대신 253석으로 상정한 것은 전북의 지역구 의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전체 지역구를 조금이라도 축소할 경우 인구상 호남 지역구부터 줄여야 해 현재와 똑같은 253석을 반영한 겁니다. 불가불 253대 그냥 47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세 개 차이가 부안 김제 같은 데는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그 어떤 분수령이어가지고. 전북 지역구 10석을 지키고 추가 의석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3지대 신당이 창당되면 호남 의원들이 주축이 되는 만큼 30석의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 호남 출신이 등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호남 기반 정당을 통해서 비례대표로 진출하게 되면 전북의 경우 10석의 지역구와 또 플러스 알파 비례대표 의석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죠.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였던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 의석이 30석 규모로 줄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더라도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면 다당제 구도 속에 정당 정치와 책임 정치가 더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능한 야당으로서 이제 정의당의 역할을 하면서 정치의 어떤 정책적 질이나 책임성 이런 것들을 높여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또 다당제가 확립되면 문재인 정부 하반기에도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과 연대할 가능성이 커서 호남의 정치적 영향력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취객을 제압하다 다치게 한 구급대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취객이 먼저 달려들어서 방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은 정당방위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공격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 한 도로에서 취객 50살 A씨와 119 구급대원 34살 B씨가 실랑이를 벌인 건 지난해 9월입니다. 욕설에 주먹질까지 나오자 구급대원이 제압했고 취객의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상해죄를 놓고 벌인 재판에서 최대 쟁점은 정당 방위가 맞느냐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주치자의 목을 밀고 바닥에 넘어뜨린 건 맞지만 취객 주먹질에 반응한 정당한 방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취객의 공격을 피하고 등 뒤에서 목을 감싸 넘어뜨린 건 방어가 아닌 반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특히 구급대원이 반말과 비웃음으로 일관해 취객이 달려들게끔 도발한 만큼 정당방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배심원들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검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7명 중 5명이 유죄를 써낸 겁니다. 치열한 공방 끝 재판은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며 15시간 반 만에 끝났지만 이번 판결로 소방관이 주치폭력에 어느 정도까지 대응해야 하는지는 논란으로 남게 됐습니다. 취객을 어쨌든 이송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맞고 있으라는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과도한 친절을 강요받는 거죠. 소방관들도 사람인데. 소방공무원 폭행 방지와 관련한 대부분의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구급대원 측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임실 오염 토양 반입 정화 시설 문제는 지역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군산과 김제 등 전북 곳곳에서는 각종 폐기물이 반입되거나 방치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한 해 동안 폐기물 파동이 잇따랐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둔 한 토양정화업체는 지난해 초부터 임실에 오염 토양 반입 정화 시설을 추진해왔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불합리한 환경부 지침 탓에 광주광역시가 최종 승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정화시설 앞에서 장기 집회를 시작했고 임실군은 해당 업체와 법정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섬진강 상류요. 옥동호 지금 상수원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 오염통이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난 주민들은 정읍과 김제 등 주변 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국회를 찾는가 하면 광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정치권도 힘을 더하면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토양환경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환경부 역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결국에는 권유기가 임실군이 해당 시설을 매입해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조정안을 내놓으면서 시설 이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행정, 사업자, 의회, 주민 이렇게 사자 협의체를 통해서 그 감정 평가에 대한 결정을 하고 합의안을 도출이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매각 과정을 이룰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산에는 잇따라 폐기물이 반입되면서 주민들이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폐기물 공공처리장이 있다 보니 다른 지역에 불법 폐기물이 반입되고 중국에 수출하려다 막힌 폐기물이 군산항에 수년간 쌓여있기도 했습니다. 치우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나 걸릴지는 현재로서는 확답은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죠. 상당히 복잡하고. 여기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불법 폐기물 반입 문제 역시 해당 자치단체와 사전협의 규정이 없다 보니 관련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또 군산과 김제, 정읍, 완주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이 잇따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완주 패석산과 남원 혼불마을에서도 폐기물이 묻히거나 반입돼 진통을 앓는 등 올해는 폐기물과의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순서 이번엔 18년 만에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이 밝혀진 장전마을 사태를 되돌아봤습니다. 장전마을의 비극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는 비료공장의 탐욕과 부실한 관리 감독이 낳은 인재라는 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11월 환경부는 익산 장전마을의 집단 암 발생의 원인을 인근에 있는 비료 공장 때문이란 역학조사 최종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비료 공장이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원료로 사용한 담뱃잎 찌꺼기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암 물질이 나와 암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건조 과정 중에 휘발되는 연초박내 TSNA가 대기 중으로 이제 배출이 돼서 장전마을에 영향을 주었고 이로 인해서 금강용산과 주민 암 발생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전마을은 지난 2001년 비료 공장이 들어선 뒤로 주민 80여 명 가운데 22명이 암에 걸려 14명이 숨졌습니다. 비료 공장의 불법 행위 뒤에는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잘못은 행정에서 다 저질러 놓고 주민들이 이 고통을 그 수년 동안에 고통을 당해야 되고 앞으로도 얼마만큼 더 고통을 당해야 될지 정말 이게 난감합니다. 정부는 공식 사과를 통해 장전마을과 같은 환경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영향조사의 제도적 틀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실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장전마을 사태는 업체의 부도덕과 부실한 관리 감독이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황 살펴보기 위해서 익산 장전마을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지난달이죠.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주민들의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예,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다행이고, 주민들은 굉장히 그래도,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사과하고, 시장님이 사과하고, 국무총리가 사과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이제 진정성이 있는 사과인가 하는 부분에 주민들이 좀 실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장전마을 사태가 길어지면서 주민들이 마을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보도를 저희가 여러 차례 했었는데 현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경제적인 또는 정신적인 가장 큰 어려움이나 고충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콩이 한 2톤 정도 쌓여있던 집도 있었고 또 배추도 쌓여있고 아예 배추도 뽑지도 않은 채 그렇게 이제 밭에 그냥 나뒹구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요. 정말로 마을은 이렇게 가장 어떻게 보면 농사 짓고 살아오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운 소비층인 우리 자녀들까지도 농산물을 안 먹겠다, 안 가져가겠다, 농사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전마을 사태가 길어지면서 유형, 무형의 피해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 아마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해서 피해 보상 소송 준비하고 계시죠. 이 시점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현재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금 마을에서는 33명이 지금 암이 걸렸습니다. 80명 중에. 그러면 17명이 지금 돌아가시고 16명이 암을 앓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소송을 않는다는 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소송을 진행하는데요. 하여튼 익산시하고 전라북도하고 먼저 소송을 진행해 가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KTNG하고 정부하고 이렇게 해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12월 말까지 소송을 진행을 하고 해서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익산 장전마을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익힌 지식으로 만든 제품들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돋보였는데요. 나금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학생들이 십장생을 형상화해 만든 캐릭터입니다. 마그네틱, 달력, 거울 등 다양한 제품의 십장생 캐릭터를 담았습니다. 한국을 알리는 독창적인 기념품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입니다. 저희 나라의 관광문화 기념품으로서의 경쟁력도 충분히 향상을 시킬 수 있고 저희 나라의 전통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씨에 따라 자동으로 펼쳐지는 그늘막.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1년 반의 연구 개발을 거쳐 만든 제품입니다. 날씨 데이터와 기상청 데이터를 통하여 날씨 조건이 맞았을 때 자동 개폐가 됩니다. LED 조명이나 모니터 등을 통한 부가 기능 또한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독거노인의 냉장고 문에 센서를 붙여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지인에게 알려주는 장치도 눈길을 끕니다. 지난 1년간 강의실과 연구실이 아닌 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학생들의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역사회 문제 그리고 노인복지 문제 등 사회 문제 해결까지를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배운 이론을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학의 도움을 받아 지역 기업들이 만든 시제품도 선보여 산학 협력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한빛원전 열 출력 급증 사고와 익산 장전마을 집단 암 발병의 환경성 질병 인정, 전주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전체 매입 등이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올해 7대 환경 뉴스로 선정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남원고창의 폐기물 소각장 문제, 새만금 해수유통 촉구 천인선언, 대기 오염물질 배출 수치 조작,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시민단체 반발 등을 올 한 해 가장 주목받은 환경 뉴스로 꼽았습니다. 전주의 한 경로당에 정부 포상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기부했다가 고발된 것은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아닌 직원 2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다며 경로당 기부 행위와 관련한 피고발인은 2명의 직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이 내년 1월 31일에 치러지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유남영 예비후보는 조합원을 잘 살게 하는 농협을 만들고 조직의 개혁에도 힘을 쏟겠다며 청년 농업인의 농촌 유입과 삶의 질 향상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0여 명의 예비 후보들이 도전장을 낸 가운데 62년 만에 처음으로 전북 출신의 농협중앙회장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는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 전주 상산고의 신입생 지원율은 오르고 전북 외고의 지원율은 낮아졌습니다. 상산고는 지원율이 1.59대 1로 올해 1.32대 1보다 오른 반면 전북 외고는 1.08대 1로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낮았습니다. 상산고는 일반고 전환 예고에도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에 지원율이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포근했습니다. 성탄절인 내일 기온은 평년 수준에 머물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전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익산 영하 4도, 군산은 영하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기온이 낮은 곳은 도로가 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운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9도에서 11도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겠고 모레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5에서 10mm의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